안녕하십니까, 유석현입니다. 혼용무도,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 뽑힌 2016 올해의 사자성어입니다. 세상이 온통 어지러워서 도리가 행해지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그만큼 올겨울 우리는 유난히 춥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헌정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국정농단의 책임을 가릴 국정조사가 실시되고 있지만 여전히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잘못을 그리고 그날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진실에 침묵하는 대한민국, 과연 어디에서부터 그 이유를 찾아야 할까요? 우리는 진실 앞에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진실을 바라보는 사람, 혹은 눈을 감는 사람. 무엇을 선택하든 개인의 자유입니다. 다만 외면당한 진실은 왜곡된 모습으로 역사가 됩니다. 학교와 회사, 넓게는 이 나라 곳곳에 진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선뜻 다가갈 수 없는 이유는 그 대가가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리셋됐구나. 내가 지금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선택은 사회의 정의가 됩니다. 어제와 같던 오늘을 포기하고 용기를 낸 이들을 우리는 공익신고자, 소위 내부 고발자라 부릅니다. 이렇게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이렇게 부딪혔던 것이 조금 힘들었지만 더 떳떳하고 마음이 편하고. 오늘 우리는 아픈 역사로 기록될 한순간을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정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남이 속고 남이 다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 않아. 진실한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좀 충격을 금치 못했던 것 같아요. 양심은 초라해졌고 진실은 침몰했으며 정의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은 그 이유를 물어야 합니다. 2016년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위기를 말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밝혀내고 거짓에 맞서기 위해 오늘도 어둠 속에서 빛을 밝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강인한 생명력을 우리가 믿고 또 믿는 이유일 겁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손봉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그리고 이영기 호루라기 재단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취재를 맡은 박저온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방송 보시면서 여러분의 의견 샵 0024로 받고 있습니다. 송 교수님, 지난 9일이죠.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지금 전국이 계속 소용돌이 치고 있는데요. 현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저는 이번 사건을 아주 대대적인 부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부패는 경제 발전의 가장 큰 제외 요소고 국민들의 정의감을 참 엄청나게 해칩니다. 네. 제가 이번에 참 느낀 것은 이 비리를 아는 사람이 꽤 많았을 텐데 한 사람도 그걸 폭로하지 않았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네. 한 사람이라도 진실을 폭로를 했더라면은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 국민이 이만큼 상처를 입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 경제에 이만큼 손해를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네. 참 안타깝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여러분들 의견 샵 0024로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지난달 발행된 뉴욕타임스의 기사 제목 보시겠습니다. 한국의 내부 고발자들은 조직의 쓴맛을 각오해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어쩌면 당연하게 여겨지는데 해외 언론에서는 뉴스가 된다니까 조금 씁쓸합니다.
이사장님, 우리 예. 사회에서 그만큼 진실을 말하는 게 어렵다는 얘기 아닐까요? 예, 그렇습니다. 뭐 뉴욕 타임스에서 저런 기사가 나올 정도 정말 씁쓸한데요. 네. 뭐 아시다시피 뭐 조직의 내부 비리를 고발하는 것을 좋아하는, 환영하는 그런 집단은 뭐 서양에도 없겠죠. 네. 특히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연, 뭐 학연, 혈연으로 굉장히 거미줄처럼 얽혀 있고 또 온정주의도 굉장히 강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조직의 배신자로 찍힐 그런 어떤 가능성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내부 고발을 꺼리는 그런 이제 경향들이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하지만은 여기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와 비리의 앞에 맞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 얘기입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양심의 가책을 전 느끼지 않습니다. 이해가 된다고요? 네. 그때 한 선생님이 증언대 앞에 섰습니다. 사회에 필요한 일을 하고 부끄럽지 않은 일을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와서 제가 지금 들으면서 상당히 회의를 많이 느낍니다. 제가 생각하는 진실과 여기서 지금 언급되고 있는 진실들이 과연 어떤 것이 진실인지 모르지만 하나씩 짚어보죠. 떨리던 목소리에는 힘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엑셀 자료로 조작한 거죠. 떨어진 아이들 올렸습니다. 솔직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돼요. 부끄럽습니다. 저도 그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에 처음 문을 연 자립형 사립고로 명문대 최고 진학률을 자랑한다는 하나고등학교. 선생님의 양심 선언은 5년 동안 탈락권 학생을 임의로 합격시켜온 입시 부정과 고위직 아들의 폭력 문제를 덮어준 학교의 민낯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오늘도 하얀 노트는 꾹꾹 눌러 쓴 새까만 글씨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한 달째, 정경원 선생님은 학교 대신 도서관으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10월의 마지막 날, 갑작스러운 해임을 통보받았습니다. 선생님 내일은 자료 몇 페이지까지 뽑아와요? 이렇게 물어봤던 아이들한테 인사도 못하고 이렇게 나오는 이런 어떤 문화가 이게 과연 정상적인가 싶기도 하고. 학교는 해임의 주된 이유로 선생님이 외부 연수에서 하나고 학생들의 정보를 유출했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그건 형식적인 핑계일 뿐 1년 전 내부 고발에 대한 보복 징계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어떤 개인정보도 없어요. 학생의 이름이나 생년월일이나 뭐 연락처나 주민번호나 이런 건 다 삭제하고 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서 제가 그 연수에서 개인정보를 다 노출했다. 뭐 학생의 인권을 침해했다. 이러면서 징계 사유를 삼은 거예요. 그날의 고백은 선생님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학부모들이 시위를 하게 유도를 하고 교육청 앞에 가서 시위를 하고 또 심지어 이제 제가 업무 보는 그 2학년부 교무실에 제 자리 옆에 이렇게 상복을 입고 오셔서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침묵 시위를 하면서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건 조직의 배신자라는 주변의 시선과 냉대였습니다. 심지어 뭐 회식 자리에서는 법인 사무국장이라는 분이 선생님들한테 당신들 가만히 있으면 성과급 얼마 나오는지 한번 두고 보라고 이런 식으로까지 막 압력을 주고 저랑 아는 척을 하는 것조차도 선생님들은 힘들어 하는 거고 복도에서 만나도 뭐 아는 척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사인을 이렇게 막 보낼 정도로 그래서 저랑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금기였어요. 하지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교육청이 파면을 요구한 전현직 교장 교감은 어떤 징계도 받지 않았고 이미 교육청과 의회에서 조사가 끝난 사안인데도 1년 넘게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던 검찰은 최근 불기소 처분으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입시 부정은 이거는 정말 우리 사회에서 계층 이동의 통로를 아예 막아버리는 거잖아요. 희망을 없애는 이런 부정한 방법인데 우리 사회가 특권층들만을 위한 어떤 흐름이 너무 강한 거 아닌가 이런 회의감도 사실 있습니다.
지난 2012년 3월 우리는 카메라 앞에 굳은 표정으로 선 이 젊은 남성을 기억합니다. 당시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던 장진수 씨는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 사찰과 증거 인멸을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4년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잘 지냈어요? 잘 있습니다. 수사도 재판도 다 끝났지만 그는 여전히 내부 고발자로 내부 고발자의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파면하고 거의 같은 건데 이제 사실은 조금은 다른데 명칭은 당연퇴직이라는 그러는 거고요. 2013년 11월에 공무원을 이제 그만두게 됐죠. 장 씨는 민간인 사찰을 폭로한 이듬해 증거 인멸 혐의로 공무원직 파면에 해당하는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물론 장 씨가 민간인 사찰의 증거를 없애는 데 동참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건 당시 증거를 없앤 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최말단 직원으로서 윗선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고 무엇보다 장 씨가 진실규명의 결정적 제보자란 점들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장진수처럼 하지 마라. 장진수처럼 하면은 너네는 장진수하고 똑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시사점을 좀 주는 것 같아요. 직장을 잃은 가장에게 제일 절실하고 또 지속적인 고통은 먹고 사는 일입니다. 동네에 조그만 국수집을 하나 내서 하고 있는데 그걸로는 생계를 완전하게 이제 꾸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막막함과 불안함이 계속되면서 한때 심리치료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는 굉장히 외롭다고 느끼고 어떻게든 될 거라고도 믿지만 또 딱히 뭐 손에 이 그림이 이렇게 눈앞에 보이지도 않고. 장 씨는 이제 마음이 편해졌다며 여러 번 웃어 보였지만 깊은 상처는 카메라 앞에서 쉽게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고 지금 제가 어느 기업에 간다 그랬을 때 어떤 사람들이 고운 시선으로 봐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막막하신가 봐요. 아직까지는. 네. 그런데 분명히 무슨 일을 해야 될 거예요. 예. 앞으로 일을 하여튼 하긴 해야 될 겁니다. 제가. 서로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 두 사람이 지키고 싶었던 건 오로지 하나, 진실이었을 겁니다. 그들의 결론은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 같은 선택을 하겠다고. 하지만 이런 현실이라면 과연 다른 누가 용기를 내 우리 주변의 부정과 비리, 또 다른 최순실과 정유라를 고발할 수 있겠느냐고 말입니다. 그것은 아무나 견디지 못해요. 견뎠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온전히 사회에 복귀하지 못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아주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무시하는 식으로 대우를 받으면 얼마 가지 못해요. 너무 그게 보편적이고 굉장히 잔인하죠. 신문고 돌발 퀴즈. 조직의 내부자가 공익을 위해 불법 행위나 비리를 외부에 고발하는 것을 상징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하모니카, 2번 부부젤라, 3번 호루라기.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 0024로 보내주세요. 10분께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참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진실을 이야기한 대가가 참 큰데요. 앞서 보신 영상에서 보신 두 분 모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도 진실을 이야기하겠다고 합니다. 송 교수님, 우리 사회에서
그 내부 고발자에 대한 인식 그리고 보호 너무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예, 과거에 우리의 그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이 국가나 법률이 아니고 예.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배신하면은 그건 아주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예. 그 전통을 우리가 아직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잘못해도 배신하면 안 되고 그게 저는 조폭의 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조폭은 그런 의리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 사고 방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은 이들을 보호하는 법이 훨씬 더 잘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만큼 그 고발을 하기가 진실을 말하는 게 어렵다는 것을 알면은 우리가 법 제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철저히 보호해 줘야 되는데 그건 전혀 보호를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이거야말로 우리 사회를 이렇게 부패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 이거 고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 사회의 부패 방지할 수 없습니다. 예. 내부 고발자를 영어로는 휘슬블로워라고 합니다. 부정행위에 눈 감지 않고 경고의 의미로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을 뜻하는데요. 하지만 한국에서 호루라기를 부는 대가는 상상 이상인 것 같습니다. 이영기 이사장님, 내부 고발자 그동안 많이 봐오셨을 텐데 예.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던가요? 뭐 사실 그분들의 현재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정말 눈물도 나고 예. 분노도 정말 치솟아 오릅니다. 이거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예. 뭐 사실 뭐 생계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더 나아가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우울증, 자살 충동까지 일어나고 있는데요. 예. 뭐 아주 사소한 그런 어떤 거를 제가 예를 들어 보면 어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내부 고발 이후에 수업도 맡기지 않고 예. 심지어는 교무실 그 입구 바로 앞에다가 책상을 하나 이렇게 따로 떨어뜨려 놓고 거기에 앉혀 놓고는 움직이지도 못하게 합니다. 예. 그리고 어디 화장실을 가서 좀 잠깐 오래 있다 하더라도 어디 갔느냐 이와 같이 보고를 요구하고 예. 이런 어떤 그 인격적 모멸감을 주는 그런 경우도 비일비재하고요. 그다음에 뭐 흔히 뭐 이제 뭐 귀향을 보내는 식으로 어디 뭐 출퇴근하는데 몇 시간씩 걸리는 그런 곳으로 그냥 아예 멀리 부당 전출을 보낸다든가. 그리고 또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해고 이후에 이 불이익에 대해서 이제 법적으로 소송을 거는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한 2, 3년은 뭐 걸리고요. 네.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심지어 10년. 그러니까 모든 뭐 가정 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파탄 날 정도로 그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예. 저도 이번 취재를 하면서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한 내부 고발자가 이제 돌아가실 때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아들아, 너는 절대 내부 고발하지 말아라. 그만큼 이 가슴의 응어리가 깊다는 것일 텐데요. 지난 2013년에 저희 이영기 이사장님 계시는 호루라기 재단에서 내부 고발자 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봤더니 이 파면과 해임이 60% 직장을 잃었습니다. 꼭 해고가 된 것뿐만이 아니라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았다는 답변도 76%에 달했습니다. 이 더 큰 문제는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입니다.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답한 사람이 69%였고요. 우울증이 70%, 참을 수 없는 이 분노의 감정을 느꼈다는 답도 87%에 달했습니다. 이사장님이 사실상 이런 말이라면 거의 모든 내부 고발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 뭐라고 보십니까? 물론 이제 사회적 분위기도 문제이겠지만 지금 현재 존재하는 법이라든가 제도가 상당히 이런 공익 신고자들을 보호하는 데는 미흡하다. 이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봅니다. 네. 우리 사회에서는 진실과 정의를 지켜내기가 여전히 어렵고 험난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 교수님, 이런 인식부터 먼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오늘 우리 사회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우리 사회가 매우 복잡해졌기 때문에 어떤 그 제도 안에 있는 기관의 부패는 내부자라야 알지 바깥에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부패의 결과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온 거거든요. 우리가 모두 피해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내부 고발자는 우리를 위해서 저 사람이 애를 쓴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을 해야지 저 사람 배신자다 이런 태도를 취하는 건 매우 어리석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결국 우리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우리 사회가 우선 보호를 해야 되고 이 사회의 그 생각이 법에 반영이 돼 가지고 다른 어느 나라보다 우리나라에서는 더 잘 보호해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이런 나쁜 전통이 있기 때문에 조폭의 의리를 중요시하는 이 전통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더 엄격하게 보호해 줘야 이게 바뀌어지지요. 안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부패에 시달리고 이번에 우리가 그걸 봤습니다. 그 내부 고발자만 있었더라면은 이런 이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고발 안 한 사람들도 줄줄이 감옥에 들어간다고요. 맞습니다. 자기들도 손해보고 대통령도 손해보고 국민도 손해보고 국가도 손해보고 우리가 참 국제사회에 아주 망신을 당하고 이게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부 고발자들이야말로 정말 애국자다. 현대 사회에서 이만큼 중요한 사람이 없다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부 고발자들 보호는 바랄 수도 없고 오히려 조직의 보복을 걱정해야 하는 현실. 과연 무엇이 문제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부 고발은 계속돼야 하는지 용기를 낸 그들을 만나봤습니다. 어떤 잘못이 일어나도 문제되기 이게 이렇게 된다는 게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점이 제가 너무 억울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 남성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현역 중령으로 상관의 비리를 알게 됐지만 막상 외부에 알리려니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본인이 어떤 피해를 입을 것이냐 이런 부분을 가장 고민을 해요. 주로 상관들의 비위 행위, 뭐 가혹행위도 있고, 뭐 업무상 횡령도 있고, 뭐 다 내부 고발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김영수 씨도 내부 고발자였습니다. 해군 소령 시절 계룡대 근무지원단에서 근무하다 군납 비리를 알게 돼 3년 동안 시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지난 2009년 한 방송에서 비리를 폭로한 뒤 김 씨는 스스로 군복을 벗어야 했습니다. 쫓겨나기 싫었어요. 그러니까 내부 고발자라고 하면 보통 쫓겨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은 자존심의 문제잖아요. 이겨야죠. 하지만 이런 김 씨도 다른 사람에겐 내부 고발을 쉽게 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당연히 저는 구속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짐을 다 싸놓고 준비를 한 상태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문제가 정말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제가 왜 문제 제기를 했고 제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그것만 제가 3년 넘게 감시를 받고 추적을 받았어요. 김 씨는 자신이 몸담았던 공직사회, 특히 그곳의 권력이 클수록 내부 고발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켜봐 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정원, 잘못이 있는 거 알잖아요, 국민들이. 국정원 내부의 직원은 왜 고발을 안 하는 거예요? 검찰, 왜 안 하는 거예요? 법원, 경찰, 국세청. 이런 데서 진짜 내부 고발이 생겨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왜 안 하느냐? 그 조직이 얼마나 힘이 센 걸 알거든요. 힘센 조직에 있는 사람들은 내부 고발을 했을 때 그 조직의 강한 힘 때문에 그 힘으로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해요. 가장 큰 문제는 인생을 걸고 비리를 폭로해도 어디에서도 제대로 조사해주지 않는 점입니다. 방법을 찾고 있는 거예요. 내부 고발 기관으로 법에 명시된 권익위원회만 해도 자체 조사권이 없으니 신고자가 스스로 비리를 입증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안 주는 거예요. 국회도 안 줘, 청와대도 안 줘. 그렇다는 것은 모순이죠. 겉으로는 내부 고발을 활성화를 통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정의로워지자라고 해놓고 우리 사회의 아주 높은 지도층, 의원님들이나 청와대에 계신 분들이나 아주 고위공직자들은 본인들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권을 안 주는 거예요. 정말 말로만 의지가 있거든요. 김 씨는 지금 우리 사회에 대안을 묻고 있습니다. 그걸 실천을 하려면 조사권 주고요.
신고자에 대한 정확하게 인정해주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신고자들이 먹고 살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부 고발자들이 가장 힘든 부분이 뭐냐면 처벌받고 나서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생계. 내가 먹고 살지도 못하는데 내가 가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문제를 제기한다? 있을 수가 없어요. 지난 2013년 한 다큐멘터리 영화는 전화국에서 일하는 어느 직원의 일상에 주목했습니다. 내부 고발자인 이혜관 씨. 당시 그의 일터는 집에서 왕복 5시간이 걸리는 곳이었습니다. 98년 입사 이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현장 수리 업무로 발령이 난 건 회사의 보복 징계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 잘 안 돼가지고 이게 이제 아직 일을 많이 안 해본 사람의 서름이죠, 일종의. 지난 2010년 통신회사 KT는 제주도가 세계 7대 자연경관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전국민 전화투표 운동을 벌였습니다. 이때 KT가 국내 전화회선을 마치 국제전화인 것처럼 속여 요금을 받은 사실을 이 씨가 폭로했습니다. 그 후 정직과 감봉 등 온갖 징계를 받다 2013년 해고됐고 3년이 넘는 소송 끝에 해고 무효 판정을 받아 올해 초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이 얼마나 야만적인 사회인가 하는 걸 확인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와서 웃으면서 얘기하지, 저도 만일 최종적으로 재판에서 졌다 이러면 그 상처를 평생 이겨내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씨는 자신을 원상복귀된 거의 유일한 내부 고발자라고 말합니다. 복직뒤 회사를 상대로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도 그 책임감 때문이었습니다. 상징적으로 반드시 우리 사회의 공익제보자한테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좀 책임을 묻는 것이다. 사회가 용납하지 않는다. 이런 좀 판례 같은 걸 제가 꼭 남기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씨의 소송은 그토록 고통스러웠던 내부 고발을 더 많이 또 좀 더 쉽게 하려는 역설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씨가 생각하는 대안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무엇보다도 내부 고발하면 지금 우리 사회처럼 인생 망친다가 아니라 완전히 대박 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의 포상제도를 실시하고요. 그리고 그 공익제보가 사실일 경우 그런 공익 침해한 기업이 됐건 기관이 됐건에 대해서는 아주 가혹하리만큼 징벌적인 배상제도를 동시에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부 고발자들이 걸어온 의로운 하지만 외로운 길. 그 상처와 대가보다 사회는 완고하고 또 바뀌지 않는 것 같지만 그들은 다시 꿈꿉니다. 내부 고발 권하는 사회를. 문제가 터져서 발생이 된다는 거는 그만큼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것이고, 이 내부 고발은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미리 견제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내부 고발이 단지 사회만 잘 되고 기업은 망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사회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선순환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큰 사건이 일어나는 걸 미리 막는 것은 고발을 통해 가능하다. 한 내부 고발자의 인터뷰는 2016년 대한민국에게 참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화면에 나온 두 분 모두 내부 고발에 대한 몇 가지 의미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는데요. 박정훈 기자,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볼까요? 네, 방금 제가 화면에서 소개해드린 내부 고발자들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이 있기는 했습니다. 공무원인 김영수 씨는 부패방지 및 권익위 설치법에 보호를 받을 수 있었고요. 민간인인 이혜관 씨는 공익신고자법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공통적으로 이 제도가 유명무실하다고 말했습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문제는 생계였습니다. 대부분의 내부 고발자가 직장을 잃고 당장 먹고 살 일이 없어집니다. 그러다가 가족과도 멀어지고 결국은 이 사회 전체에서 고립되는 현상이 신세가 되는데요. 현행법에도 물론 보상금과 포상금을 최대 20억 원까지 주도록 명시가 돼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정은 이 고발로 인한 이득을 수치로 따질 수 있을 때만 돈을 지급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탈세를 고발하면 이 이득을 이 국가가 세금을 더 걷어서 얻을 수 있으니까 이건 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학교의 입시 부정, 대통령의 헌법 위반, 대기업의 사기, 위험한 의료 행위. 이런 고발들은 이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수치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보상금이든 포상금이든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이 구조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내부 고발자들이 직장을 잃을 때 생계비 지원금 이 명목으로 지원을 하는 건데요. 실제 통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2012년에 한 해 동안 지급된 게 7만 9천 원이었고요. 심지어 2013년과 작년에는 단 한 푼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사장님, 호루라기 재단에서 그동안 많은 내부 고발자들을 만나고 실제 상담도 하셨는데요. 이런 정부의 경제적 지원을 받은 사람이 좀 있기는 합니까? 예, 제가 호루라기 재단에서 만난 그 공익 제보자들 중에 정부로부터 뭐 포상금, 보상금, 구조금 이를 받은 분은 사실은 단 한 분도 제가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네. 저희 이제 시민단체 호루라기 재단이라든가 참여연대에서 독지가들이 일부 이제 기부를 하면 그런 돈을 가지고 조금씩 생계비를 지원하는 그런 정도이지 지금 굉장히 인색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여기까지만 들어도 아마 답답하실 텐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지적된 문제는 전담 조사 기관이 없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신고기관이 바로 권익인데요. 여기만 봐도 신고하려면 이름, 인적사항 적고 중요한 게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거 안 내면 혹은 부족하면 내부 고발 아예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권익위에는 조사할 자체 조사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수사기관인 경찰과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굵직한 내부 제보들이 정부나 대기업 등 권력기관을 향하는 것이다 보니까 제대로 수사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여기서 이영기 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좀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저도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왜 우리나라만, 한국만 이렇게 제도가 좀 허술한가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였는데요. 미국과 영국, 이렇게 내부 고발 제도가 발달해 있는 나라들은 좀 다르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사장님? 예,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1989년에 이미 내부 고발자 보호법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그 특징은 미국의 경우는 일단 이제 변호사를 통한 그 대리 신고, 그러니까 익명성이 보장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요. 네. 두 번째는 포상금 제도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몇 천억까지 받을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국가에 손해를 끼친 기업의 경우에 그 기업을 상대로 해가지고 누구든지 사실은 그 환수 소송이라는 것을 제기할 수 있고요. 네. 그 환수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에는 최대 30%까지 그 보상액을 지불하는 이런 어떤 획기적인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영국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이 들면 공익신고로 인정되는 이러한 어떤 굉장히 폭넓은 어떤 그런 공익신고 보호자 제도를 두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에 비해서 상당히 선진적인 이런 어떤 공익신고자에 관한 어떤 보호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사장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송 교수님, 우리나라에서 뭐 지금 미국과 영국 이런 것까지 바라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과연 왜 내부 고발자가 없는지, 호루라기 소리가 안 들리는지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너무 당연하죠. 법 제도가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되는데요. 우리가 한 가지 더 또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왜 이런 법 제도가 안 생겼을까? 우리 국민 모두가 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 공익을 위해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에 대한 존경심이 너무 약해요. 네. 가령 자기를 희생하면서 뭐 사고 날 사람을 갖다 구해주면 의인이라고 막 떠들면서
우리 국민 모두에게 이익을 끼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실에 대한 정열이 우리에게 너무 부족하고 네. 그다음에 뻔히 알면서도 숨기고 있는 것이 그 얼마나 비겁한가에 대한 역겨움도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진실에 대한 정열도 약하고 비겁함에 대한 역겨움도 약하고 그러니까 그게 결국 국회의원들을 통해 가지고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법이 안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이 그 비겁한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저 인간이다 이렇게 좀 무시를 하고 그 대신 참 공익을 위해서 제보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영웅이다. 이 사람들은 저 의인이다. 이런 그 칭찬을 해줄 수 있으면 그게 법으로 반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법 제도도 물론 우리가 좀 추구를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국민도 여기에 대해서는 좀 새롭게 인식을 바꿔야 네. 됩니다. 정말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부 고발자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 변화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샵 0024로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 받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문고 돌발 퀴즈. 조직의 내부자가 공익을 위해 불법 행위나 비리를 외부에 고발하는 것을 상징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하모니카, 2번 부부젤라, 3번 호루라기.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 0024로 보내주세요. 10분께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이 지금 최순실 게이트 아무도 공무원이 진실에 대해서 내가 본 거는 이렇다, 내가 알고 있는 한 이렇다라고 말한 공무원이 없죠. 예. 그렇게 이제 자기가 폭로를 했다는 게 노출되면 바로 그 안에서 이제 생활하기 어렵다는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과적하는 것도 알고 있었고 또 그 배를 불법 개조하는 것도 다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누군가 나서서 내부 고발하고 이런 것이 장려되는 사회 분위기였다면 그런 비극이 안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국민신문고는 제2, 제3의 휘슬블로어들이 진실과 정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좀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전문가들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먼저 저희는 지금의 두 가지 법안, 즉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법이 너무 허술해서 지금의 내부 고발자들을 거의 보호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 법을 대대적으로 고쳐야 하는데 차라리 그러기보다는 내부 고발자들만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이른바 호루라기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이 판단입니다. 그리고 그 법에는 전담조사기관 설치가 가장 절실해 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권익위원회에 조사권을 주는 게 한 가지 방법입니다. 하지만 권익위도 행정기관의 하나로 권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이 현재 많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권력 눈치에서 보다 자유로운 대통령 직속 부패방지위원회를 부활시키거나 국회 내부에 별도 기구를 설치해서 이 내부 고발에 대한 전담 조사를 시키는 방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제안. 어쩌면 이 제안이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제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먼저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선거만 하면 뒤에서 돈 주고 돈 받는 이른바 돈 선거한다는 오명을 벗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벗게 된 중요한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불법 선거를 신고하면 무려 50배의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자 단순히 이 50배의 포상금을 받는 사람이 늘어난 게 아니고요. 이제 선거에서 이 돈 선거하면 누구든 신고할 수 있구나 하는 일종의 경고 장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포상금 줄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선거 문화도 획기적으로 투명해졌습니다. 내부 고발에 대한 막대한 보상금과 포상금 제도 역시 단순한 돈의 의미가 아닐 겁니다. 그것 자체로 일종의 경고, 또 호루라기가 되어서 지금 이게 우리 사회를 좀 더 투명하고 깨끗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또 이런 국민신문고의 제안에 공감하면서 현재 국회에서는 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고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생을 걸고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상응한다 할 정도의 그 사람에 대한 보상과 안전망이 확보되어야 한다. 늦어도 올해 말에 법안 발의를 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신문고 정책 제안이었습니다. 두 분 모두 지금 정책을 보고 좀 공감하신 분도 있을 텐데 이사장님께서는 가장 공감하고 중요한 대책 뭐라고 보십니까? 예,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이 익명성이 좀 보장이 돼야 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 이 제도가 좀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네. 두 번째는 미국처럼 포상금 제도 이런 것들 대폭 확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재 공익신고 보호 영역이 279개 법률로 제한돼 있는데 네. 횡령, 배임, 그리고 뭐 사립학교법 위반 이런 흔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것이 공익신고로 보호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호 영역을 대폭 확대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불이익을 공익 제보자에 대해서 불이익을 준 자에 대해서 그 형사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됩니다. 네. 참 힘들고 혼란스러운 시기를 우리 지금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말마다 정의와 진실을 찾아서 촛불을 들고 나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송 교수님, 끝으로 내부 고발을 꺼리는 분들이 지금 텔레비를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혹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요? 예, 비리를 알면서 고발하지 않은 분은 자신이 얼마나 비겁한가 하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네. 즉 악한 사람을 배신하지 않기 위해서 국민 모두를 배신하는 그런 어리석음은 범하지 않아야 된다. 네. 그걸 좀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고 물론 우리 시민들은 또 그런 분들을 정말 용감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존중해주고 네. 칭찬하고 보호해줘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부 고발자는 부정부패를 색출하고 사회를 바꾸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용기 있는 양심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편견을 없애고 확실한 보호와 보상책이 먼저 마련돼야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퀴즈 정답자 공개해 드립니다. 공익을 위해서 용감하게 나선 내부 고발자가 경고의 의미로 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묻는 질문이었는데요. 정답은 3번 호루라기였습니다. 지금 화면 아래로 정답자 나가고 있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정유라에게 특혜를 부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정유라 씨에 대한 각종 특혜 의혹을 온갖 특혜로 이화여대에 입학하고 성적까지 관리를 받았다는 등교한 날짜는 불과 17일. 자기 어떤 집안 배경으로 혜택을 받아서 하는 게 좀 부당하다고 다른 세상인 것 같고요. 대학의 교수가 다 심사를 하기 때문에 뭐 마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기부를. 오늘 만난 내부 고발자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나의 자리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정의를 위해 진실을 말했지만 외롭고 험난한 길을 가고 있는 그들이 추구한 정의와 진실이 세상의 따뜻한 온기가 됐음을 이제 우리가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의 자리를 돌려줘야 할 차례입니다. YTN 국민신문고,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